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짚어보고 다음 주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또 매주 금요일은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꼽아서 시장 동향을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은 또 8월의 마지막 국내 증시는 또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춘광 대표님이 선정한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 3위 이슈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 경기 골디락스로 향한다입니다. 사실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 나와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그 사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억에 좀 남습니다. 이 경기 상황이 건전하게 가고 있다. 지표들을 보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주셨었는데요. 이와 통하는 얘기일까요? 당연하죠. 오늘 아까 언급됐었지만 PCE 물가. 또 아주 예쁘게 나왔잖아요. 예상하고 부합하게 나왔고 정작 중요한 건 PCE 물가가 발표되면서 이따가 또 언급되겠지만 개인 소비 지출, 그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완연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골디락스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사운드하게 가면서도 물가가 안정됐다. 이게 골디락스 아니겠어요? 물론 우려감이 많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며칠 전에 미국의 GDP 성장률 그래프를 보시는 대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잠정치가 2.8%였다가 수정치가 나왔죠. 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최종치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3분기 GDP 나오죠. 아틀란타 연방에서 발표하는 실시간으로 지금 2% 찍고 있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평년 수준으로 아주 건전하게 성장하는 연평균 성장률, GDP 성장률이 1.5에서 1.8 정도 봅니다. 얘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2분기 3% 성장했고요. 굉장히 빠른 성장이고 강한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3분기 예상도 2%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 자체가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여전히 사운드하고 강건하고 건전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단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표는 건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점검을 해주셨고 오늘 나온 지표도 사실 또 예쁘게 나왔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2분기 성장률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개인 소비와 관련해서는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소비를 굳이 꼭 갖고 왔냐면 그때도 살짝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1년 GDP가 28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8조, 그러니까 한 20배 가까이 큰 경제 규모죠.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할 때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8조 GDP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소비 하나만 가지고 28조의 그 거대한 경제의 75%가 차지합니다. 소비가. 그래서 사실 소비 지표와 결부돼서 또 노동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좌측 소매 판매 2주 전에 발표했던 소매 판매 먼스온먼스로 전달 마이너스 0.2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됐다고 해서 그 직후에 또 발표됐던 소비가 위축된 데다가 노동시장 살짝 흔들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냐 해서 폭락장에 좀 영향을 미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지난달 거 1% 성장했습니다. 먼스온먼스로 1% 소비가 성장했다는 건 굉장히 강한 성장인 거고요. 그리고 YOY도 지난달 2%에서 이번 달에 2.7%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아주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반증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왜 PCE 물가 발표되면서 개인 소비 지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 0.3에서 이번 달 오늘 발표된 게 0.5%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소비가 한 3분의 1 차지했을 때 미국 전체 서비스 지출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미국의 소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먼스온먼스로 0.5% 성장했다는 굉장히 빠른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미국의 국민들이 돈을 벌어서 저축은 조금 하고 대부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은 이거 좀 그런데 내일이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쓰고 있다. 그러면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경제 성장이 아주 사운드하다는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 딱히 생각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렇게 개인 소비가 지금 미국의 소비 동향을 봐도 계속해서 건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 자리에서 의장의 발언을 같이 바로 체크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뭐 데이터 인벤던트로 디펜던트로 네네.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이 점도 역시나 사운드하게 흘러가는 흐름이죠. 오늘 PCE 물가 아주 예상하고 부합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맥이 빠졌어요. 제가 오늘 9시 반에 발표됐는데 생방송 때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발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 뭐 아주 건전하게 아까 앵커님 소개해 주신 대로 8월 마지막 날인데 또 아주 예쁘게 시장은 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뭐 폭등하는 것도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적당히 올라줘야 되는 것이죠. 뭐 하루에 막 지수 기준으로 2, 3%씩 오르고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안정된 걸로 오늘 이미 확인했고 아까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소비 견조하고 그걸 포함하는 노동시장까지 다 포함하는 GDP 성장률 자체도 상향 조정이 될 만큼 아주 강건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미국 경제는 골딜락스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를 또 반영하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은 뭐 적당한 범피한 움직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의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내재된 그래도, 변동성이 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내비쳐 주셨는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급등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숨고르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좀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면서 현재 0.91% 오름세 보이고 있고 또 뭐 M7 중에서도 현재 애플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어제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3배 커진 미국 채권 투자 규모 전략은입니다. 자, 미 채권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더 주목을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좀 어떻게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찾아뵙는 매번 자리는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소개를 짚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쯤 이 국채 또는 채권 쪽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저희 의견대로 꼭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점검을 꼭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물가 안정되고 이제 9월 달에 거의 기준금리 인하는 뭐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50bp냐 25bp냐 저는 25bp 베이비 스텝 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시장금리도 따라서 이제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 반 제가 여러분께 꼭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0.25% 수준이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5% 가까이 갔다가 4% 지금 이제 3.8%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약간 이런 혼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년 그러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고 안정이 되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목소리가 더 세지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TLT 국채 뭐 만기 2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TLT 같은 ETF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채권 국채, 미국 국채 현물을 투자하는 붐이 사실 2, 3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까지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슈에서 미국 경기가 사운드하다고 얘기를 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통화정책 기준금리에다가 시장에서 그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기준금리, 통화정책에 의한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또 중립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중립금리라고 하는 뉴트럴 레이시라고 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 2.8, 2.7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립금리는 경기를 화랑으로 가게 하지도 않고 축소시키지도 않은 적당한 중립금리,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게 2.7에서 2.8이라고 한다면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는 금리가 높아야죠. 10년 있다가 내가 원리금을 받은 거니까 리스크가 좀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시장에서 보통 한 1%에서 1.1% 봅니다. 그럼 이것만 기준으로 합친다고 해도 2.7 또는 2.8에서 1.1만 합쳐도 3.8에서 한 3.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이라는 게 저희는 3.5 밑으로 막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국채금리 결정되는 요소가 또 써드린 대로 경기 변수라든가 매크로 변수 아주 다양한 것들을 믹스해서 금리 수준이 시장 금리가 뜨거나 빠지거나 하는 요인 다이나믹스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 안정돼 있고 뭐 수급 문제 없고 재정 적자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의 국채금리 결정하는 요인은 네. 경기 상황이 사운드해. 그러면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일까요? 빠진다는 얘기일까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개별 채권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공격적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단기 국채금리, 그러니까 2년이나 5년짜리 그 금리 향방에 따른 투자 전략을 꼭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구구절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공격적으로 떨어져서 10년물 국채 또는 장기 국채 가격이 많이 폭등하거나 하는 상황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향후에 투자 전략 수립할 때는 특히 채권 쪽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단기 국채 금리 위주의 어떤 가격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상승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지금. 네, 우선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 시장을 지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선은 저희가 10년물 국채 금리 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국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까 형성되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이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도 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네.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 아주 심플한 얘기 다시 기초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단기 2년물보다는 5년물 국채금리 가상금리가 좀 높겠죠. 네. 기간이 기니까 5년물보다는 10년물이 좀 더 높겠죠.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 아까 1%에서 1.1%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실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파란색 수익률 곡선이 단기 2년, 5년, 10년, 30년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파란색이 작년 7월 3일 현재 수익률 곡선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024년 올 초가 주황색 그래프고 그러고 한 6개월 지나서 올해 7월 말 기준이 회색 그래프로 왔다가 최근에 8월 30일 오늘 현재 이 청록색 그래프로 쑥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기준에서 청록색으로 쑥 떨어지는 게 1년 전 대비해서 단기 국채 금리가 2년물이 지금 한 102bp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네요. 2년물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면 5년물짜리가 4.2에서 3.677로 떨어졌으니까 50 한 3bp 떨어진 거예요. 네. 반면에 10년물은 파란색이 3.86, 작년에 3.86 수준이었다가 지금 얼마죠? 지금 3.8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청록색이 3.868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2년물과 5년물 단기 금리는 탄력적으로 계속 떨어진 반면에 10년물 장기 금리는 4.17에서 왔다 갔다 3.8 갔다가 4.1 갔다가 다시 3.8을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채권 전략을 짜려면 방금 보여드린 대로 단기 국채 금리가 공격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이 차라리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연거푸 설명드렸던 대로 경기 성장이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전한 국채보다는 신용물, 회사채 또는 뭐 투자 등급 채권, 하이힐드 채권 또는 이머징 마켓 채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기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덜 빠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익률 곡선이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스티프닝 되는 걸 보고 불 스티프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베어 스티프닝보다는 불 스티프닝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에 배팅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이고 그 수익률 곡선이 함축하는 의미는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보다는 신용물, 투자 등급 채권이라든가 조금 더 위험한 쪽으로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채권 쪽에 배팅하는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할 거다라는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장이 좀 건전하게 네. 이어질수록 이렇게 좀 더 리턴이 크게 올 수 있는, 그렇죠. 보상이 크게 올 수 있는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년물은 아무래도 좀 더 움직임이 거의 좀 없다시피 한 의외시죠? 네,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 2년물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 그렇기 많이 때문에 빠졌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1위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충광 대표가 선정한 1위 이슈는요. 시장 높은 기대에도 엔비디아 주가 털썩입니다. 아, 정말 좀 우려했던 상황이 나왔었던 것 6% 같아요.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네, 실적을 잘 내놓고 나서도 결국은 빠졌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다행이긴 한데 우선 이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워낙 유튜브든 언론에서 많이 소개를 했을 거기 때문에 뭐 매출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고 이런 소개는 굳이 드리질 않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액, EPS 성장률 다 예상 비트했고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 되겠네요. 총 마진율이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비용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내가 남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난 1, 4분기 때 78% 정도 수준이었다가 요번에 75.7% 정도 수준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러니까 참 시장은 이래서 어려운 건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만큼이 아니었다 이래서 어저께 빠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런데 앵커님 지난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정말 외람되지만 그때 왜 엔비디아 실적 말씀드려서 시장을 씹어먹을 정도로 아주 정말 네.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당일날 3몇 %가 빠졌습니다. 아, 정말. 기억해 보시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땠는지는 뭐 잘 아시겠죠.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리더십 뭐 여전히 갖고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엔비디아 또는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뭐 이런 테마 리더십이 조금 약해는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약해졌다는 게 엔비디아가 끝났나? 이건 너무 섣부른 표현일 것 같고요.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동안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M7, 빅테크 종목들이 거의 시장을 거의 독주를 했지 않습니까? 상승할 그렇죠. 때.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조금 상승률이 덜해지면서 시장의 이 성장 확산, 상승 확산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걸 이제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고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더 아주 뭐 융단, 폭격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융단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엔비디아가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요? 가속이 그동안에 굉장한 가속을 계속 붙였다가 가속의 속도가 조금 빠지는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엔비디아 실적 점검하기에 앞서서도 계속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네.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출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찌 보면 엔비디아의 가속도는 조금 둔화되겠지만 이 오름세는 좀 완만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로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전에 그러면 일단은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월가의 코멘트부터 점검을 해보고 다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갖고 왔거든요. 트루이스트, 제프리스, 뭐 웰스파고, 울프 리서치 아주 쟁쟁한 리서치 하우스들이고 금융기관들에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부분의 선두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매도세가 너무 과하다. 이런 표현. 그리고 세 번째 뭐 총 마진이 매우 놀랍다. 아까 왜 총 마진이 78% 수준에서 75.7%로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유일한 안 좋은 해석이었거든요. 네.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조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비용 다 털고 뺄 거 다 빼고 남는 수준이 70%입니다. 75%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인 거예요. 78%에서 75%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순수하게 남는 넷 마진이 70%가 넘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회사가 있겠죠. 이런 빅테크 글로벌 회사 중에 거의 유일할 겁니다. 70% 넘는다는 거는요, 정말 경이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총 마진이 매우 놀랍고 내년 마진도 전반적으로 잘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웰스파고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월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목표 주가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오늘은 120달러 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목표 주가도 지금 저희가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다음 페이지인데 제가 엔비디아의 리더십이 지속이 된다는 표현은 조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리더십이 조금 약화는 되겠죠. 대신 시장의 훈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뭐 엔비디아가 올라라고 한다고 해서 오르진 않겠지만 이따가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런 그 AI 관련한 종목들이 네. 매크로 경기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런 효과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떤 뭐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의미로 제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의 20개 금융기관, JP모건을 포함해서 뭐 골드만삭스까지 옆에 보시는 대로 목표 주가를 115에서 155불로 높인다든가, 뭐 웰스파고 같은 데는 155불 기존의 목표 주가를 165불로 높인다든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확하다는 요새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목표 주가 135불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평균을 쭉 내보니까 미국의 20개 금융기관들이 그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로 보고 있는 중간값이 기존에 144불이었거든요. 네. 평균값이 155불로 지금 계속 일제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말 뭐 저도 JP모건 근무해봤지만 정말 쟁쟁한 회사들이 전 세계 이 금융계를 끌어가는 회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희망을 담아서 이런 수치를 냈을까요? 아니죠. 로데이터 직접 다 관리를 해보고 직접 인터뷰까지 해보고 IR 가보고 DD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란 말이죠. 이런 시장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목표 주가 자체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주신 건데 그러면 이를 통해서 또 좀 경기 성장이 전반적으로 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이 실적 관련해서 우선은 AI 시장이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네.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투자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네. 짚어주시죠. 뭐 최근에 뭐 일반 회사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전 타임에서도 살짝 언급됐었죠. 수조 원 투자 계획이고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AI 관련한 투자가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성장세가 끝났다든가 AI의 리더십이 끝났다 이거는 너무 좀 섣부른 표현이에요. AI가 등장한 지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2023년 초반에 등장했고요. 불과 1년 반 됐습니다. 일반 새로운 뭔가 테마나 비즈니스가 시작을 하면 1, 2년 정도는 인프라 투자하고 사전 KPX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 2, 4분기 때 발표됐던 구글 실적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 4분기 때 기준으로 구글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네. 드디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우리가 AI라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테마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죠. 네. 연산 처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를 제공해 주는 곳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기업,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위시해서 Salesforce.com, CloudStrike, 옥타, 퓨어 스토리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대부분 이따 지금 제가 수치를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실적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아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중에 데이터 센터 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5% 상승했습니다. 1년 만에 그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전체 매출 성장이 16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데이터 센터에서만 88% 성장을 했습니다. 차지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골고루 다 했고 데이터 센터의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지금 2020년 1월부터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한 이후에 성장 바 차트를 보이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가파르게 성장. 어마어마하죠. 네. 사업 진출 이후에 데이터 센터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자그마치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600%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CAGR 복리 기준의 연평균 성장률이 매년 110%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세도 놀랍지만 AI 성장세가 꺾였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한 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연거푸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도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앞서 옆에 있는 도표를 통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다는 점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저희 이제는 다음 주에 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들. 네. 우선 뭐 엔비디아의 리더십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가름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시장 좋을 거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닥 좋지는 않았죠. 근데 저변에 펀더멘털 그림으로는 아주 저는 사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아까 성장률, 뭐 물가 안정, 고용시장 괜찮고 소비 탄탄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아까 제가 시장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23년부터 지난 7월 15일까지 폭락장이 시작하기 전까지 노란색 위주로 업종별로 상승률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7월 15일 전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빅테크가 끌어온 시장이었죠. 보시면 테크주가 한 90% 가까이 떴고 통신 서비스가 거의 한 8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7월 16일부터 폭락장이 시작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됐죠, 벌써. 네. 8월 말이니까. 그 최근 한 달 반 동안 상승률 가장 높은 걸 기록한 게 유틸리티, 그다음 부동산, 필수 소비, 헬스케어, 금융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난 1년, 2년 동안 아주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번 폭락장을 계기로 해서 아주 시장이 긍정적인 훈풍을 오히려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지지분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전방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면 시장이 전방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하면 소수 몇 개가 막 100% 상승하는 것보다 전방위로 한 20-30%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소수 종목에 막 소위 질러서 막 많이 먹고 이런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한테 굉장히 편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 또는 지금 기준으로 다음 주도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이제까지 AI 테마라든가 빅테크라든가 요 몇 개가 시장을 거의 주물렀었죠. 이런 테마의 위주로만 시장이 흘러왔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었어요. 저희 같은 하우스의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소수 몇 개가 끌어간다는 얘기는 이 소수 몇 개가 동력을 잃었을 때는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보면 앞으로는 이제 매크로 변수, 매크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채권 투자 전략도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래서 기준금리 이제 하락될 거고, 하향 조정될 거고, 경제 성장, 물가, 소비, 뭐 수익률 곡선, 뭐 고용 시장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 펀더멘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펀더멘털 기준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몇 가지 언급되었던 그림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내재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어서 듣다 보면요. 사실 저번에도 이 섹터별 키 맞추기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시장 전반이 좋아지는 신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로서는 눈여겨볼 구석이 더 많아지는 시장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매주 금요일에 이충광 대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